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틱은 왜 생기나요? 라고 하셨어요. 모릅니다. 근데 이 틱이라는 게 긴장할 때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집중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가 올라갈 때 그 불편함을 이런 작은 근육을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애가 지금 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80%는 그냥 몇 달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한 20%에서는 한 1년 넘게 만성적인 경과를 가기도 하고 그중에 소수는 성인기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혹시 우리 아이가 그 만성적인 코스에 해당될까 싶어서 빨리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치료가 증상을 단지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틱에서는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틱만 있는 상황이라면 몇 달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진료를 빨리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틱 자체는 그냥 심신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이 틱이 사실 다른 문제를 암시하는 사인이 될 수는 있어요. 이 틱에서 사실 몇 해 뒤에는 강박증이라든가 주의력 결핍 같은 문제들이 동반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지금 틱으로 이렇게 발현이 됐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다른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라는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가장 근거가 확립되어 있는 거는 첫째는 약물 치료예요. 이 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약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틱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너무 불편해서. 두 번째, 사회생활하는데 친구 관계에서 불편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약물 치료를 할지는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약물의 부작용은 보통 오심, 울렁거리거나 졸리거나 식욕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틱 아이들에게 쓸 때는 정말 소량을 써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거의 보이지 않고요. 우리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작용을 건디면서까지 살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까 봐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놔둬도 좋았다 나빴다 파도처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자체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약물 쓰면서도 간간이는 좀 증상들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습관 반전이라고 하는 치료고요. 틱을 하고 싶을 때 그 틱을 쓰는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쓰게 해서 틱을 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견디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를 하고 내고 싶을 때 이 소리를 내고 싶을 때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내면 그 소리를 같이 낼 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충동을 견디게 한다거나 막상 아이들에게 시켜보면 이게 한 초저까지는 아이들이 따라하기 어렵고요. 초고학년이 되더라도 자기가 사실 이거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내내 이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신경 쓰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이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완요법입니다. 명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좀 편하게 마사지 같은 것들 해주시면서 아이 크게 심호흡하면서 그 긴장들을 내쉬는 순간 함께 빠져나가는 것, 이런 자기 몸의 감각을 찾는 것, 이런 것들만 좀 간단하게 해보셔도 아이들이 많이 릴렉스가 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틱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태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번,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우리 틱 하는 아이들에게 틱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10초 동안 잠깐 실험을 해볼게요. 절대 침을 삼키지 말아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던 일도 갑자기 하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이상한 청개구리 같은 충동이 느껴지는, 우리 틱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충동은 이거야 몇 배는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지 않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틱을 알려줘야 할까? 네, 알려주세요. 아이가 틱을 자각하고 있다면 아이랑 충분하게 틱에 대해서 의논하고 교육해 주는 거 좋습니다. 좀 눈을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너는 혹시 알고 있니? 불편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하면 이 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엄마들은 이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외관상 안 좋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을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의연하고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틱에 대해서 너무 못하게 한다거나 숨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한다면 아이도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갖게 돼요. 이 틱을 아이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엄마의 건강한 자존감이 아이에게 잘 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